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순서 오늘 IAEA의 보고서부터 봐야죠. 예,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네. 예상대로 결론은 방류해도 문제 없다,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처리한 물을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출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은 미미할 거다. 예. 그렇게 나왔고, 이거를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랑 회담하면서 이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IAEA가 후쿠시마 현장에 남아서 오염수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상주하겠다 이런 거죠? 네, 30년 동안 보겠다 이거고. 예. 참고로 이 보고서는 11개국 출신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TF팀에서 작성을 했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안전성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되면서 오염수 방류의 명분 정당성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온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서 네. 2박 3일 일정으로 일요일까지 있다가 나간다고 하고, 이제 뭐 뉴질랜드나 쿡제도 같은 그 태평양 도서 국가로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정부 쪽에도 최종 보고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하고요. 네. 알아보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한대요. 아마 토요일쯤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2년 동안 11개국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검증했다. 그 11개국 안엔 우리나라도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양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당 반응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2부의 토론회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정부의 그 시찰단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그 알프스 설비 시운전 했잖아요. 예, 그 시운전 자료, 시운전 관련한 결과를 우리나라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이게 일단 우리 정부는 그렇고, 또 하나의 주변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성급한 발표다,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은 입장이 어제 바로 나왔네요. 네. IAEA가 일본 방류 책임을 면제해줄 자격은 없다. 이렇게 중국은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 같고, 뭐 민주당 또 국민의힘 입장은 저희가 차례로 직접 2부에 듣긴 할 겁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거 깡통 보고서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갈릴레이가 이 중세 재판정에서 종교 재판 받았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입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어제 보고서 보셨어요? 예. 뭐 다운받아서 봤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한 1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1차부터 6차까지 나왔던 거를 종합한 거예요. 컴프리헨시브 리포트니까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상 동어 반복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예요. 이제 보고서가 영어로 돼 있고, 예. 첫 표지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목차 나오기 전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니까 사실상 표지 빼고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IAEA는 비록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IAEA와 그 회원국이라고 하면 여기는 일본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오염수 방류하는데 만에 하나 문제 생겨도 내 책임 아니야. 나한테 소송 걸지 마.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은. 이 IAEA 예. 보고선 방류했는데 이런 일 생겼네.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해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데 무책임함의 극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라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는 내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보고서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보고서를 다 본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조금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논쟁도 이어지고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한 줄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국제,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게 보였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논쟁의 끝이냐? 이제부터 논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대부분의 자료가 도쿄전력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IAEA가 이제 받아서 검증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AEA에 지금 11개국의 전문가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독자적으로 이게 한 거보다는 도쿄전력이 준 거 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투명했다, 절차가 투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느냐가 이제 크게 한 축이에요.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원자로가 녹아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5년 동안 은폐하다가 2011년에 녹아내렸는데 2016년에야 대사죄하면서 우리 거짓말했다라고 은폐한 경력이 있고 탄소 일사가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다. 이게 5,300년이거든요. 반감기가.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은폐하다가 2015년부터 은폐하다가 2020년에 뒤늦게 인정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쿄 전력 네.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인데 네. 거기서 준 자료, 거기서 준 시료 가지고 검증한 게 괜찮으냐? 예. 이제 이 부분이 이게 하나 이제 있단 대부분의 말씀이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자 이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0년 동안 이런 방류를 하는 거는 전인미답의 길인데 이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방식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30년 동안 방류를 해봤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본 건데 핵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하다 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도돌이표처럼 이제 계속 싸울 거고 핵심적인 거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관방장관이 어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어제 이거 IAEA 보고서 받은 다음에 바로. 지금 관방장관은 지난달에도 몇 차례를 얘기했고 6월 30일 날도 강하게 얘기했고 어제도 또 얘기했고 계속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나라한테 공식적으로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뭐 기자회견을 해도 그리고 WTO에 제소를 안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한일 관계가 좋은데 굳이 훼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북 관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일 관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 이거 WTO에 예전처럼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제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IAEA 보고서 이 근거 그리고 한국의 반대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받게 될 몇 년 걸려서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2019년에 WTO에서는 우리가 이겼죠. 이겨서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된 건데 지금 상황 변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 변경.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 상황 변경이 생기면 WTO로 일본이 다시 가져갈 수 있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2부에 성일종 의원 출연합니다. 성일종 의원한테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던진 의문들 제가 다 그대로 던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돈 맡겨놓을 테니 찾아가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대법원 판결 나왔던 것처럼 왜 그 우리나라 기업이 낸 돈으로 이제 배상하려고 하냐,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네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상금을 정부가 법원에다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공탁이라는 건 일단 맡겨 놓겠다 이런 거죠? 당장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맡겨놓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결로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거나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을 때 보통 쓰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돈을 주고 싶은데 반대쪽에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뭐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법원에다가 공탁해 놓는 건데 그때 이 돈을 채무자나 가해자가 이게 뭐랄까. 나는 돈 보낼 의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된다. 늦어지는 건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걸 정부가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탁 신청을 어제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거 네. 이제 판사는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이거든요. 네네. 양금덕 할머니 건에 대해서 불수리 처리를 했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요건 이제 저희 사회부 박희영 기자가 그 법원 쪽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 양금덕 할머니 본인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민법에 보면 469조에 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특이한 게 배상의 주체,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의 주체는 정부였잖아요. 네. 그런데 제3자인 재단이 공탁한다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법상 제3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당사자가 싫다고 한 상황이니까 안 된다. 할머니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라는 취지로 공탁관이 막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그걸 이제 풀어보면 외교부 우리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하긴 했다. 그 문제 없다. 그리고 이 판단을 왜 공탁관이 하냐? 그러니까 법원에 그 재판에서 판사가 해야지 어디 감히 그 공탁관 일개 공무원이 그런 판단, 그러니까 공탁관은 형식적으로 그걸 접수하는 그 당사자지 그거를 판단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고 법원에다가 외교부가 이의 신청한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짧게 지금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이제 법원이 한마디로 정부의 이런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공탁 담당 직원이 이거를 이제 수리를 안 했다라는 건데 공탁 규칙을 보면은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 측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측의 얘기고 정부는 왜 이거 받아야지 무슨 얘기야? 뭐 일개 직원이 이걸 안 받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약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부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법원에서는 조금 이거를 신중하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도전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유령 영아 사망자 12명으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찾아보니 한 2천여 명 됐고요. 한 명 한 명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사망한 아기가 12명으로 늘었어요. 네,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걸 경찰에 통보를 한 상황. 그래서 현재까지 집계된 걸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발표한 게 193건이 수사 중이고요. 예. 이 중에 177건이 소재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망자가 현재까지 집계된 게 12명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거죠.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추가로 파악된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부산 사례예요. 네. 생후 8회, 그러니까 8일 된 아이가 야산에 안매장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그 모친인 40대 여성을 체포했고 진술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하고 퇴원하고 다음 날 집에서 아이가 숨진 사실을 늦게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경황이 없어서 유기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의심이 많이 가는데 현재로서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아기가 그냥 숨져 있더라. 이러면 그것을 야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아이를 장례 치러주고 이러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것부터 이게 이 상황 설명을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이 얘기는요. 2부의 인터뷰로 좀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감사원의 조사로 지금 2천여 명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게 한 간호사의 고군분투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분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